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오늘도 역시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박스권 하단이라 생각하고 이게 또 저점이라 생각하고 지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최근 뭐 쥐꼬리만한 이런 양봉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추세가 절대 상방으로 돌아선다, 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 단계에서 저에게 뭐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올라가겠죠." 이런 뭐 말들을 하시는데 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근거와 이유가 없이 그냥 "두산 원전 좋으니까 올라가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우리가 주식하시면 안 돼요. 매매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줄곧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락에 대한 추세로 단기 추세에 대한 조정이 나올 만한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내가 인지하고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하시고, 지금 하락이 2% 3%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약 종가 마감 또한 뭐 여러 가지로 뭐 양봉으로 된다? 그래도 양봉으로 된다 한들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게 '야 이거 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제 그 SMR,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가 상승을 타다가 마이너스 8% 가량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클로 주가를 볼까요? 오클로 주가를 보면은 이 오클로에 대한 주가도 어제 마이너스 2.34% 약세를 보였죠. 근데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 이 나스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S&P 500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빅테크급 AI 기업들에 대한 강세는 이어졌지만 현재 조선업이나 이런 원전 쪽의 약세는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수가 약세를 좀 보이면 이런 원전 쪽이나 방산 쪽은 더 올라갈 텐데, 오히려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 이게 만약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 이 단기적인 조정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올라왔던 이 고점에 대한 신호만 보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ABC 형태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근거와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 차례에서 다시 한번 잡을 만한 기회를 엿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여러분들 9월달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들 좋은 일만 있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어저께도 보면은 뭐 저에게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아니, 어저께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왜 계속 조정을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잡았다 한들 그렇게 잡아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주식을 그냥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만 사면 내가 무조건 수익을 봐야 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이런 거에 속지 말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이걸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어제 뭐 JP 모간이 사고, 누가 사고, 골드만삭스가 사고, CLSA가 사고, 여기에 대한 물량들,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이 이 거래량 없는 이 수급은요, 이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쥐꼬리만큼 산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거 아쉬워 가지고 주가 떨구는 거, 뭐 아쉬워서 주가를 못 떨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가 좀 예상해 볼 만한 이 조정 구간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상승 파동을 분명 만들어 나가는 그 와중에 저는 이 4파 조정 단계를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있는 또 그 주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온다? 이 A 파동에 대한 저점은 0.618에서 거의 90% 이상 나오고, 반등 뒤에 나오는 저점은 적어도 여기가 깨져야 된다. 그리고 이 조정 단계가 0.5까지 혹은 0.38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직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뜰 때 우리가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잡아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지만 또 어렵죠. 간단하지만 내가 여기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잡기가 정말 그러니까 쉽지 않은 구간인 건 맞아요. 그렇다라고 볼 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이 조정 단계에서 그다음 상승 파동에 대한 구간들, 또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제가 뉴스나 기사를 안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상한 뉴스 보고 괜히 이상한 확증 편향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는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심리적으로 분명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뭐 야, 하락을 뭐 얼마나 했다고 뭐 벌써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보합권이거나 어느 정도의 손실이 뭐 지금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익권이 좀 난다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 그 전략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정확한 이런 타점이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타점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과 저희 구독자방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구독자분들과 재미있게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을 좀 같이 잡아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지금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결국에 우리가 지금만 보더라도 기준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 이 3파 고점에서 분할 매도 관점을 말씀드렸던 것도 딱 그런 기준과 원칙에 따른 타점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던 간에 이 종목이 좋던 안 좋던 내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 나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기업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분석, 오히려 기업 분석보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기업 분석을 아무리 해봤자 이미 고점 신호나 고점 다 뜬 종목을 내가 또다시 매수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더 좋은 타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함께 해 나갈 거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도 제가 함께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성의 정도는 보여달라는 거 그래야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 나가던 간에 여러분들이 더 타점을 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이 두 글자만 남기시고 저와 함께 제대로 된 타점을 좀 잡아 나가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있어요. 이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신규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담,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함께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좋은 타점들 좀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거의 한 15년 정도를 주식을 하면서 정말 저도 깡통을 많이 차봤고 빚도 많이 져봤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이미 빚덩이에서 내가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란 게 생기잖아. 근데 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100% 수익을 보기 위한 전략을 짜봤거든. 근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확실하게 높은 확률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우리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하게 우리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매매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저의 노하우들이나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재미있게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두산이라고만 남기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함께 해 나갈 거니까 두산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 혹은 미국 나스닥 지수 특히나 나스닥 지수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과열되는 구간들 특히나 이제 시장이 한 번 정도는 폭락이 올 만한 조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현물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내 현물 수익은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해지 모드로 안전 장치를 해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똑똑하게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뭐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까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꼭 시청하시길,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두산, 네, 저희 구독자방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재밌는 또 좋은 흐름들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